네, 이번 시간에 볼 개념은 파워 시리즈란 개념입니다. 앞선 시간까지 저희가 급수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네, 급수를 이루고 있는 수열들은 저희가 컨스탄트, 상수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허용을 할 거냐면 그 상수가 아니라 어떠한 변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지금까지는 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갔던 시리즈를 봤다면 자, 파워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자, 원래 수였던 게 지금 다 우리가 대수로 대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형태를 파워 시리즈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급수는 우리가 어떠한 수로 근사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파워 시리즈는 어떤 걸로 근사가 될까요? 네, 함수로 근사가 되겠죠.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는 이렇게 다항식, 무한한 항이 있는 다항식이죠. 다항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해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의 형태로 써볼 건데, 어느 범위에서 얘가 수렴을 할까? 모든 범위에서 다 수렴을 할까? 모든 범위에서 다 근사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뭐 하면 우리가 파워 시리즈가 정확히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랑 거의 일치하게 될까? 항상 일치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검은색이 주어진 함수면은 이 파란색이 우리 파워 시리즈로 전개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할까? 아니면 어떠한 범위에서 수렴을 할까? 그럼 우리 그러려면 우리 레이시오 테스트 한번 써볼게요. 레이시오 테스트가 뭐였냐면 우리 급수가 있었을 때 급수를 이루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해서 그 an 플러스 1과 an의 비율을 먼저 절대값을 취해서 구해요. 그렇죠? 얘를 우리 뭐라고 했죠? 로 n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합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로우 n을 우리가 구해서 얘를 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가 로가 만약에 로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로의 값이 다시 1보다 작으면 우리 주어진 급수가 뭐예요? 우리가 컨버지 하죠. 1이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다이버지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급수 시간에서 배웠던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죠. 얘가 x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해 줄 수 있죠. 대신 x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수렴하는 범위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 a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럼 an 플러스 1은 이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부호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네요. 고 이걸 구해보면 2분의 x가 나오죠, 그렇죠? 2분의 x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얘가 뭐가 됩니까? 로그 n이 되죠. 근데 우리가 n에 관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랑도 같아요? n은 로랑도 같죠. 왜? n이 어떤 값이든 변하지 않죠. 이 값은 루트 2분의 x로, 그렇죠? 루트 2분의 x가 아니라 이제 절대값 2분의 x로. 즉 얘가 1보다 작으면은 컨버지 합니다. 그렇죠? 1이면은 테스트 해봐야 되고 1보다 크면은 다이버지 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걸 구할 수가 있냐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범위. 얘가 1보다 작으면은 얘가 컨버지 한다고 했죠. 즉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면 우리가 컨버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수열. 그럼 이 경계에서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1에서는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거 무슨 거죠?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그렇죠? 얘는 수렴하죠. 1 마이너스 초항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우리가 수렴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우리가 수렴을 하는구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겠죠. 마이너스 2. 다시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1이 계속 더해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다이버지 하겠죠. 오케이. 다음에 2를 집어넣을게요. 경계에 2.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동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지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얘의 수렴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우리가 용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어디죠? 이 수렴하는 범위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그렇죠? 중심이 우리가 0이 됩니다. x는 0. 얘가 센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의 센터. 음. 그리고 이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길이 2짜리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 반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반지름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될 이제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복소 함수의 수렴 반경을 얘기할 때 그때 수렴 반경은 우리가 어, 원의 내부 면적, 내부 원이 나와서 그래요. 그때는 원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반경이 이제 반지름이 잘 용어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지름의 용어를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우리가 더 볼게요. 두 번째 예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고도 쓰고 우리가 어떻게도 쓰냐면 interval of convergence. 수렴하는 범위, 수렴하는 뭐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렴 구간. 두 번째 예시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x네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x의 n승 나누기 n 플러스 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우리 레이시오 테스트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의 절대값을 우리가 로 n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어, 절대값이니까 부 일단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보면 우리가 여기 xn 플러스 1 나올 거고 n 플러스 1 나올 거고 나누기 xn 나올 거고 그다음에 n 나올 거겠죠, 그렇죠? 그거의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x 하나 나오고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나와서 절대값이 이어지죠,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로 n의 극한값을 구하죠. 로라고 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n분의 n 플러스 1이 1로 가니까 얘는 절대값 n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절대값 n이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컨버지 하고 얘가 1일 때는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보다 크면 다이버를 하죠. 그렇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 범위에서 무조건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겠죠. 그렇죠? 우리 경계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주어진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4분의 1 되겠죠. 얘는 우리가 뭐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붙여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음. 이거 뭡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인테그랄 테스트로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 조화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수렴 범위 안에. 그리고 경계 1일 때 한번 봅시다. 경계 1일 때는 우리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죠. 이거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라이프니츠 크라이테리온 때문에. 그렇죠? 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값은 우리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렇죠? 절대값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그 주어진 항이 알터네이팅 하는 우리가 교대로 부호가 바뀌는 애라면 우리 그 수열의 급수는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 따라서 1일 때는 수렴한다. 그래서 1일 때를 포함해줘야겠죠. 마찬가지 여기 센터는 0이 되고, 그쵸? 수렴하는 반경은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곱시다. 레이쇼 테스트 할 건데, 우리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의 절대값을 한번 로 n이라고 하고 구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x에 자 이제 n 플러스 1이 대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얘는 2n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나누기 그대로 쓰면 되겠죠? 2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2n-1이 우리가 사라지니까 x에 뭐가 남을까요? 제곱이 남겠죠. 그렇죠? 곱하기 우리가 2n-1의 팩토리얼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얘는 자, 2n-1의 팩토리얼과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는 2n 플러스 1, 그다음에 2n, 그다음에 2n-1의 팩토리얼을 쓸 수가 있죠.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얘는 2n-1의 팩토리얼이니까 그러니까 사라지죠. 그렇죠? 그럼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분모에 n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전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로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로가 0이라는 거는 이미 뭐보다 작습니까? 그냥 1보다 작죠. 따라서 우리가 x값과 관계없이 로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x값과 관계없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급수가. 따라서 얘는 x값과 관계가 없으니까 수렴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예시 봅시다. 네 번째 예시. 1 더하기 루트 2분의 x 더하기 2 3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2의 n승이 가는 거를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절대값을 로 n이라고 해서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우리가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2 나누기 x 플러스 2의 n승 루트 n 플러스 1이 되죠. 얘를 구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가 하나 남고 여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루트 하나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져갔죠? 따라서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2로 가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로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로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경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일 때 1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다음에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더하기 쭉쭉쭉 나가서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다음에 그죠? 루트 n 더하기 1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쵸? 1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그쵸? 절대값은 감소하고 있고 부호는 어때요? 교대로 발생하죠. 그쵸? 그러면 라이프니츠 크라이테리온에 의해서 이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수렴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줍시다. 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나아가서 루트 n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 쭉쭉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얘를 보면 우리가 자, 얘는 우리 뭐 쓰면 좋을 것 같죠? 인테그랄 테스트 쓰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인테그랄 테스트.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테스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루트 음, 자, 우리가 루트 n 더하기 1분의 1을 dn이라고 줄게요. dn이라고 줄 거고 우리가 c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1을 없앤 루트 n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에 대응하는 우리가 루트 x분의 1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렇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인테그랄 무한대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다이버지 하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그렇지 3분의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자, 다시 할게 적분이 잘 안 되네. x의 2분의 1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버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CN이 다이버지를 해요. 다이버지를 하면 얘보다 음, 더 얘는 이제 잘못 가져온 것 같네요. 자, BN을 봅시다. BN. BN을 보면 이거 그냥 바로 씁시다. 얘는 루트 x 더하기 1분의 1 인테그랄 무한대 dx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1에 2분의 1승에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다이버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 일반항을 가져와서 적분을 그 인테그랄 테스트를 이용해서 다이버전 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는 다이버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3은 포함하는 이러한 구간이 수렴하는 구간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우리가 도입을 해버리면 급수에 변수를 도입하면 그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갖냐에 따라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할 수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수렴하는 반경, 수렴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룬 예시의 센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중심인 마이너스 2가 센터가 되겠죠. 그럼 뭔가 우리 식의 형태랑 센터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x 더하기 2면 센터가 마이너스 2고 그냥 x면 센터가 항상 뭔가 0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테일러 전기의 개념이 좀 연관이 돼요. 우리가 함수를 이제 급수로 표현을 할 때 급수에 우리가 익스펜션 하는 센터가 저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파워 시리즈에 관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erms about power series. 자, 첫 번째. 우리가 함수를 미분한 거는 우리가 파워 시리즈를 미분했다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 수렴 구간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적분한 거는 그 파워 시리즈를 적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terval at interval of convergence. 수렴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되게 편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되게 복잡한 함수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낸 거. 다항식은 우리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벌 오브 컨버전스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굉장히 쉽게 근사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함수의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 대한 사칙 연산 있잖아요. 사칙 연산을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쓸 수 있는데 나누기일 때는 물론 이제 0이 되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각각에 대응하는 이 파워 시리즈들의 사칙 연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디서? 마찬가지. at interval of convergence에서. 세 번째. 우리가 파워 시리즈는 어떤 한 함수에 대해서 of a function is unique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함수를 가리키는 파워 시리즈는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fx라는 함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예시를 든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얘는 얘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다른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파워 시리즈는 유니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파워 시리즈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응용인 이 테일러 전개,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